자, 우리 요거 나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 12월 동수님의 이 수업이 끝났는데 끝나기 전까지 이거 다음에는 2학년 과정 나갈 거 아니야. 2학년 과정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물리, 화학이 나갈 수도 있는데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미리 화학의 기초가 되는 원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내용을 나갈 거야. 그래서 잠깐 원소라는 개념을 이 교재와 상관없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 입자라는 개념 배웠잖아. 입자의 운동. 입자라는 건 뭐냐면 물 입자라고 하면 물은 우리가 H2O라고 하거든. 본 적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지 않아?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해? CO2. 그렇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학식이라 그래. 간단하게 구성하는 원소를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H2O라고 하면 요 H가 2개가 산소 1개, 1은 생략해서 적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1x는 x로 표현하듯이 얘가 1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고 얘가 2개 있으면 작은 숫자로 O2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가운데 산소가 딱 자리 잡고 양옆에 수소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형태. 요게 물 입자야. 자, 근데 물 입자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입자라고 안 하고 자, 한 세트다, 덩어리다 해서 분자라고 해. 분자. 이 분자가 무슨 뜻이냐면 분식? 분자? 그거 아니고 나눌 수 있는 분모자. 입자란 얘기야. 마라탕? 분모자 꼭 들어가야지, 그지? 쫀득쫀득하게. 해서 나눌 수 있는 입자. 어렵다. 이거 2학년 첫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 그러나 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화학이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화학의 기초를 나중에 원소 기호를 막 외우고 숫자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씩 매일 우리 수업마다 5개씩 5개씩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시험이나 어려우실까? 해서 분자, 나눌 수 있는 입자인데 얘가 나눠지게 되면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 물은 우리가 몇 도시에 끓죠? 100도. 100도시에 끓고 몇 도시에 얼어? 0도. 0도시에 얼고 녹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얘 밀도는 또 얼마라고 들었어? 128만 1. 우리 태양계 하면서 물의 밀도는 1 했었지. 그치? 토성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뜬다고. 태양계 배웠잖아. 나왔어. 그래서 요 성질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얘가 딱 쪼개지잖아?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열이라는 강한 자극을 받아서 얘네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성질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요 분자, 요 덩어리가 하나의 입자인데 나눠지면 성질을 잃어버리는 덩어리를 분자라고 해. 그리고 요것보다 더 작은 수소 1개, 산소 1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성질조차 지니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우리는 혹은 원소라고도 혼동해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자, 요거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어떠한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라고 한다. 해서 이 원소는 어떻게 기호를 정리하면 처음 발견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가 뻥 하고 나타났어.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라는 뜻. 하이드라 들어봤어? 히드라 어디서 살아? 바다, 물속에서 살지? 해서 수소를 처음 발견했을 때 물에서 얻었다라고 해서 하이드라
뭐 히드라 해서 H라는 기호를 써. 해서 H 기호 중에 첫 글자 한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수소처럼 H로 시작되는 원소가 있거든? 헬륨. 헬륨이 발견됐는데 얘는 헬륨이랑 H로 시작되는 거 맞아. 근데 얘도 H 하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나 중간 글자 따서 HE 요렇게 해서 기호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소 기호 쓸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 소문자.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대문자가 지금 몇 개야? 3개. 3개면 얘는 3개의 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H, C, L 요거 뭐냐면 요거 소문자거든? 소문자 L. 그러면 대문자가 하나, 둘. 몇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2개. 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해. 원소 기호를 간단하게 적어서 구성 원소의 비율을 알려주는, 간단하게 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알려주는 기호. 이걸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대문자의 개수가 얘 원소의 개수를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자, 수소는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원소야. 해서 어디다가 쓰냐면 가장 가볍기 때문에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해. 우리 이 수소의 성질은 일단 가장 가벼운 원소라고 해서 순서대로 무게를 우리가 정하는데 가장 가벼운 거 1번이라고 정어. 이거보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크고 원자 번호가 순서대로 매겨져서 2번, 3번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1번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데 얘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수소가 2개가 세트로 돌아다녀. 결합돼서.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면 화학식은 H2 2개가 세트로 돌아다니는 형태야. 우리 산소는 뭐라고 적어? O2. 얘도 2개가 세트로 돌아다녀. 얘가 혼자는 불안정해서 수소 2개가 세트로 돌아다니는 게 특징이야. 기체로는 자 혼자가 아니라 세트로 돌아다니고 얘의 성질이 뭐냐면 폭발성이 있어. 터져요? 폭발성이 있어. 얘 수소 기체가 모이잖아? 여기다가 성냥불씨를 갖다 대잖아? 그러면 펑 하고 소리가 나요. 폭발성이 있어.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기체인데 아이들 우리 놀이공원 보면 이렇게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풍선 있잖아. 도윤아, 이 풍선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어때? 애들이 왜 이거 좋아해? 이거 날아다닌다. 둥둥 떠다니잖아. 가벼운 기체인데 얘가 여기다가 쓰지를 못해요. 가장 가벼운데 얘를 수소를 애기들이 갖고 노는 풍선에 쓰지 못해요. 대신 얘보다 2번째로 가벼운 헬륨을 여기다가 써요. 왜 그럴까? 그렇지. 뜨겁고 그러면 얘네가 폭발해버려. 애기가 이거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펑 터져봐. 큰일 나지. 그치? 그래서 얘보다 안정성이 큰 헬륨을 우리가 주로 여기 풍선 안에 주입해서 아이들 놀이용으로 사용하고요. 수소는 폭발성이 있는데 우주 공간에 가면 어때? 무중력의 진공 상태잖아. 그러면 폭발성은 없는 거겠지. 그치? 안전하잖아. 그래서 우주선에 연료로 사용하고요. 요즘은 수소 연료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 4세대 에너지원. 일단 4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수소거든? 자, 물을 분해해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어서 그걸 재료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대.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수소 주유소처럼 수소 주입하는 그 주유소처럼 가스 주입소? 이런 데가 설치가 됐었거든? 근데 이게 아직 완전하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몇 번 있었나 봐. 그래서 아직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수소를 많이 재료로 사용해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수소는 1번.
그리고 가장 가벼운 기체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는 헬륨이야, 헬륨.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가벼워. 그래서 공기 중에 놓으면 둥둥 떠서 아이들 놀이용 풍선 속재료, 충전재로 사용돼. 그래서 요거 가벼운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얘 밀도는 가벼울까 무거울까? 밀도. 가볍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야? 작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공기 중에 둥둥둥 뜨는 거지. 그치? 얘 두 번째로 가벼운 이유는 얘가 원소 중에 두 번째로 작아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로 작아. 숫자가 클수록 점점 덩치가 커져요. 그래서 놀이용 풍선으로 사용되고 얘는 가벼우니까 이거 우리 비행기 재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얘는 우주선, 얘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수소는 두 개가 세트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얘는 그냥 헬륨 혼자 돌아다녀요.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커플이면 얘는 독신주의자야. 모쏠. 평생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종교인들, 스님, 머리 깎고 막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적이라서 혼자 돌아다니고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서 놀이용 풍선으로 사용된다. 요거 마시고 얘기하면 어때? 소리가?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요. 마셔도 돼. 죽진 않아. 요 정도 풍선 안에 있는 양 먹었다고 죽지 않아. 요거 먹으면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지? 왜 그러냐면 헬륨이 밀도가 작아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소리를 낼 때 공기하고 밀도가 달라져서 울림통이 그 범위가 달라진대. 그래서 얘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약간 높은 소리를 내. 헬륨 요거 들어가 있는 거 풍선 충전재 내가 쿠팡에다가 이렇게 딱 쳐봤거든? 왜 이벤트용 풍선 만들 때 헬륨 가스 통 사갖고서는 이거 주입해서 하면 막 붕붕 떠서 좋잖아. 그래서 내가 쿠팡에 조회를 해봤더니 헬륨 가스 이거 충전재 하는 거 팔아.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저음불가야. 요거를 마시면 고운 맛 나오는 거야. 얘가 굉장히 떨림이 빠르대. 그래서 저온불가라고 되어 있어. 이거 풍선에 넣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응? 그거 얼마예요?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I로 적어요. 뭐라고 읽냐면 리튬. 세 번째. 리튬인데 리튬 어디서 들어봤어? 마리퀴리 전지. 어우, 똑똑해. 우리 왜 보조 배터리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배터리. 리튬 건전지, 전지로 배터리 안에 재료로 사용되는데 얘가 들었다시피 얘가 반응성이 좋아서 폭발도 해요. 그래서 리튬 같이 폭발성이 있는 이런 원소들은 얘네 금속성이거든? 어떻게 보관하냐면 얘가 물하고 공기하고 만나지 않게 석유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한대요. 자, 리튬은 3번이야. 3번. 그런 게 있어요. 그 원소들은 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땅, 공기 다 오는 거야. 여기서 헬륨은 어떻게 알아내요? 헬륨은 어떻게 알아내냐고? 어떻게 봐요? 헬륨은 어떻게 막 담고 그러는 건 어떻게 해요? 밀도. 공기 밀도가 다 달라. 공기에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되게 많고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게 수소와 헬륨이거든? 근데 우주에서 얻어내진 않지만 공기에도 수소와 헬륨이 소량 포함이 되어 있어. 이거를 갖다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얘를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기같이 가벼운 기체들은 밀도차로 이용해서 분리하고 이렇게 리튬이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애들 슘, 리튬 뭐 이렇게 외국말로 되어 있는 애들은 금속성이거든. 금속성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지하, 깊은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면 원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해. 원장이 저렇게 생겼어요.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
플러스, 우리 왜 전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양성자하고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하고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뭉쳐져 있어. 이걸 원자핵이라고 그래.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요. 이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가 마치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멀리 또 떠나지 못하고 이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모든 입자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의 증거로 우리가 증발과 확산 배웠던 거잖아. 그치? 배우셨어요? 네. 응. 그래서 얘가 열받으면 더 활발하게 운동하고 얘가 온도가 낮으면 둔하게 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전자는 쉽게 나갔다 들어왔다 해. 근데 이 원자핵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일이 거의 없어. 얘가 나가버리면 뭐가 되냐면 핵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서 수소 폭탄이라고 하잖아. 폭탄. 빅뱅급이에요. 빅뱅급은 아닌 것 같아. 태양하고 얘네 크기 차이는 엄청나잖아. 자,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크기를 비유할 수 있냐면 야구 좋아해? 야구 경기장 가봤지? 네. 야구 경기장을 이 원자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덩어리를 원자라고 해. 원소, 원자 이거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할게요. 어떠한 한 입자는 원자라고 하고 어떠한 성분은 원소라고 해. 그래서 이 원자 구조 가운데 자 야구 경기장이 있어. 여기에 톡 야구공이 하나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원자핵이 되는 거야. 원자 구조의 원자핵은 야구 경기장의 이 야구공만큼 매우 작대요. 여기에 전자는 표시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매우 적은 굉장히 작은 입자래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원자핵이 굉장히 작은데 이 원자의 질량이 1이잖아? 이 원자핵이 0.9 정도를 차지한대. 대부분을 차지한대. 그러니까 이 원자핵은 밀도가 굉장히 큰 무거운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특징이 뭐냐면 자연 상태의 원자핵과 전자가 안정화가 되려면 원자핵이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으면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냐면 얘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딱 붙잖아.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요. 근데 얘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딱 탈출해? 그럼 플러스가 되고 얘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하나를 딱 얻어와? 그러면 마이너스가 2개 더 많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우리 왜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많은 쪽, 플러스는 플러스가 많은 쪽 이런 거야. 자, 이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수소의 구조는 전자가 하나인 구조야. 자, 그리고 헬륨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이 2개가 있고 중성자가 여기 같이 뭉쳐져 있고 이 주변에 전자 2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구조야. 자, 2개 중성인 상태로. 그리고 자, 여기 리튬이라고 내가 3번이라고 했지? 얘는 가운데 원자핵에 플러스가 몇 개가 있을까? 3개. 3개가 있어서 요렇게 자, 요렇게 3개씩 중성자하고 플러스 원자 개수가 똑같이 있어. 그리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껍질이라고 그래. 감싸고 있는 껍데기. 여기에는 전자 2개를 딱 채울 수가 있어. 우리 왜 오토바이는 사람이 최대 2명만 탈 수 있고 티코, 모닝에는 사람이 최대 4명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렌토, 스포티지 이거는 5인까지 탈 수가 있잖아. 얘는 첫 번째 요 껍데기 가장 가까운 껍데기는 오토바이처럼 2개만 전자를 품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요 바깥에는 8개를 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데 8개 중에 하나밖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쉽게 이탈해버려. 혼자니까.
나가버려. 그러면 얘가 3개였는데 전자가 3개가 있어야 중성이 되는데 얘가 하나가 그냥 이탈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많아? 플러스. 그래서 얘는 쉽게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띠게 돼. 그래서 얘네가 폭발성이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요거까지만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요거까지만 외워두세요. 이해가 안 가. 118번까지 다. 아니요, 20번까지 외우시면 돼요. 자, 준혁아 2번 뭐야? 2번이요? 헬륨이요. 3번 뭐야? 리튬이요. 요것만 외워도 돼. 이거 책 끝나고 바로 니네 1월 달부터 들어갈 건데, 니네가 요거를 못 외우고 넘어가면 완전 애들이 미쳐.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순서, 번호를 딱 들으면 3번 리튬 이렇게 나오게끔 10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외워주셔도 훌륭해요. 자, 우리 28페이지 힘의 작용과 운동 변화, 운동 상태 요거 볼게요. 페이지 28페이지. 이제 네, 떼어버렸어. 아직도 40분 남아야